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 바로 전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시들무에 또 방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시간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스케줄 맞추기가 힘드셨어요, 전배님은. 그래서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배님 오랜만입니다. 돌배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또 시간이 이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자, 그래도 오늘 또 이 반가운 목소리를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자주자주 와야 되는데. 아유, 좋네요. 또 다 현업이 항상 우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일단은 바로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요! 제가 반지하 생활 그리고 고시원 생활을 좀 오래 하던 도중에 돈도 나름 모이고 해서 월세집을 구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월세집을 구하려다 보면 보증금도 보증금이다 보니까 대략 1000에 40만 원 그때 당시 집을 구하게 됐는데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었고 저는 401호에 이사를 오게 됐었고요. 대략적으로 1층에는 뭐 조그마한 가전제품을 파는 조그마한 전자랜드고 2, 3, 4층은 일반 저희처럼 이렇게 가정집 그리고 5층은 집주인 이런 구조였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화력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집이 물론 가게에서 걸어 3분 거리밖에 안 되기도 했어서 그 집을 구한 것도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사도 갔겠다. 방도 나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 조금 초대를 해서 일 끝나고 아침 대략 7시, 8시쯤에 같이 일하는 형들 그리고 뭐 실장님들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이사 온 날 집들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두런두런 앉아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누군가 밖에서 저희 집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침부터 올 사람 없는데 누군가 집주인인가 싶어서 문을 딱 열어봤는데 대략 한 50대쯤 돼 보이는 곱슬곱슬 파마를 한 아주머니가 씩씩대면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주인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밑에 집 301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내가 뭐 이사를 왔는데 떡을 안 돌려서 지금 화가 나서 오셨나 뭐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냐 했더니 아니 밤새 뭐 이렇게 쿵쿵거리고 난리를 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시지? 저 어제 이사 왔고 자다가 좀 전에 일어나갖고 지금 손님들 오셔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뭘 밤새도록 쿵쿵거렸다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문이 살짝 막히는 것 같더니 씩씩대면서 됐고 조용히 하고 살아요. 조용히 좀 이러면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쿵쿵거린 것도 없었고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층간소음에 좀 예민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끄럽게 한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을 닫으려 하는데 옆집에서 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라고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님이셨는데 혹시 그 밑에 층에서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어제 이사 왔는데 갑자기 저런다고 얘기했더니 저 사람 진상이야. 그냥 총각이 그런갑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상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몰라 정신이 좀 이상한가 봐.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괜히 남 피해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 총각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알겠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문을 닫고 아무래도 밑에 층에서 올라왔던 터라 조금 조용조용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은 그렇게 간단히 집들이를 하고 다 자리를 파했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저녁에는 제가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침에 주소지 변경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가게를 지나서 동사무소로 가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가게가 대략 걸어서 한 3분이 채 안 되는 거리인데 저희 가게 바로 옆 건물에 조금은 신기한 건물이 있었어요. 2, 3, 4층은 뭐 이것저것 상가들이 있던 곳인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이 1층이 예전에는 은행이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은행이 철수하고 나서 뭐 소고기집, 그 다음에 조개구이집, 그리고 마트도 있었고 이런 가게가 많이 열리고 닫고 했지만 채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는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자리가 그런 데인가 보다. 거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랑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저기는 죽은 가게라고 저희끼리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곳을 막 지나치고 있었는데 보니까 무슨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들어오나? 뭐 또 식당이라 이런 거 들어오나? 뭐 해봤자 몇 개월 버티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일을 봤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사 왔던 집이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맞은편에 24시 할인마트가 있었어요. 수산품도 팔고 고기도 팔고 하는 그런 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뭐 간단히 먹을 것도 사가지고 집을 돌아와서 저녁에 일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잘라고 누웠는데 또 다시 밖에서 누가 쿵쿵쿵쿵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또 혹시 3층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그 301호 아줌마인 거예요. 씩씩대면서. 왜 자꾸 뛰어다니고 그러냐고. 그러길래 아니 저 나갔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뭔 소리냐. 아줌마 이거 자꾸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지 마셔라. 그리고 나 혼자 사는데 나 지금 나갔다 왔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튼 조용히 하고 살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니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 막 기분도 안 좋긴 했지만은 일단은 뭐 자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잠이 들었고요. 저녁에 제가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대략 저녁 5시쯤에 가게를 가고 있는데 아까 그 인테리어를 하고 있던 곳에 엄청 음악 소리가 들리고 시끌시끌하고 사람들도 엄청 붐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갖고 이렇게 봤더니 그 왜 유명 매장 90% 세일 해가지고 이 브랜드 저 브랜드 옷 엄청 싸게 파는 이렇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도 엄청 많고 안에 옷들도 엄청 질비해 있더라고요. 예. 마침 출근 시간도 조금 남아있던 터라 혹시나 좀 괜찮은 옷이 있나 싶어서 들어가 봤어요. 뭐 안에는 음악 소리도 굉장히 컸고 사람도 굉장히 붐비고 막 이 브랜드 저 브랜드 굉장히 많아서 혹시나 여기서 좀 뒤져보다가 득템 해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야겠다 싶어갖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시선을 두고 있는데 대략 제가 보고 있을 때 왼쪽 위에서 뭔가 자꾸 눈에서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천장 쪽을 딱 쳐다봤는데 천장에 보니까 대략 한 1m도 안 되는 할아버지 얼굴을 하고 있는 한 존재가 거꾸로 뒤집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장을 밟고 있는 거죠. 얼굴이 굉장히 웃고 있는 표정으로 땅을 쾅쾅쾅쾅 그러니까 거꾸로 천장에 있는 거니까 천장을 쾅쾅쾅쾅 발을 구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제가 뭐 영적인 귀신이라던가 영가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제일 먼저 저는 소름이 굉장히 돋다던가 몸이 굳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그 존재를 보고 있을 때는 소름이 돋는다던가 뒷덜미가 저릿저릿한다던가 이런 건 없었고 그 느낌을 보면서 와 뭐냐 저거 이렇게 보고 슬쩍 가까이 가봤어요. 네. 뭐지?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제가 뭐 가까이 오든 뭐든 신경도 안 쓰는 것 마냥 그냥 굉장히 웃고 있는 얼굴로 바닥을 쾅쾅쾅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 이거 왜 저러고 있지? 귀신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거기 계속 있다 보면 뭐 홀리기라도 하던가 이렇게 슉슉거리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옷도 안 사고 그냥 가게 밖으로 나와서 제가 일하는 곳에 가서 일을 했고요. 예.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싶어서 봤더니 집주인이에요.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총각 혹시 집에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니요 저 저녁에 일을 해서 지금 여기 가게에 있다. 여기 근처 어디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밑에 집 아줌마가 전화 와갖고 집에서 엄청 쿵쿵거린다고 좀 전화해가지고 단속 좀 하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저는 나 집에 혼자 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 아줌마 이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지 좀 그러긴 한데 암튼 전화하라고 해서 난리쳤으니까 전화는 했는데 암튼 그런 줄 알고 계셔 이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괜히 내가 이사를 이상한 데 왔나 괜히 가게 가까운 데 다닌다고 내가 이사를 이런 데다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가게 일이 바쁘다 보니까 가게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날은 제가 집에 가서 좀 잠을 바로 자기가 조금 그래서 기분도 왠지 센치하고 앞에 있는 할인마트에서 대충 뭐 소주 2병이랑 뭐 이렇게 안주거리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와서 씻고 소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어요. 그렇게 술을 먹고 있는데 또다시 밖에서 또 쾅쾅쾅쾅 누군가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301호겠네. 잘됐다. 술도 한 잔 먹었겠다. 또 짖으면 나도 똑같이 짖어버리자 싶어서 그대로 집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그리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301호 아줌마더라고요. 아저씨 하면서 막 얘기를 하려는데 그때 제가 술을 또 먹었겠다. 그동안 쌓인 것도 있었겠다. 제가 막 뭐라고 해버렸어요.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맨날 와가지고 밤이구나 지구간에. 들어와 보라고 지금 내가 뭐 있냐고. 조용히 앉아서 술 먹고 있는데 내가 뭐 또 소주병을 던졌겠냐고 하면서 제가 막 뭐라 했더니 그렇게 제가 좀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조금 이렇게 할 말이 없었는지 아니면 좀 기세 때문에 조금 그랬는지 이렇게 수그러드는 이렇게 표정으로 아무튼 좀 조심 좀 하면서 살자고요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문을 닫고 난 후에 그래 한마디 했다. 좀 쑥 내려간다 뭐가. 이제 뭐가 좀 내려간다. 이제 좀 잘 수 있겠다 싶어서 예. 먹던 술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렇게 잠을 자고 저는 똑같이 가게를 출근을 했고요. 일을 하던 도중에 또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혹시 뭐라 한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집주인분께서 얘기하는 게 혹시 집에 누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냐고. 그때 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사장님, 이거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저 혼자 살고요. 첫날 빼고 데리고 온 적도 없고. 이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말고 정 궁금하시면 한번 집에 가보셔라. 우리 집에 지금 내려가 보시면 알 거 아니냐. 아무도 없다니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됐고요. 그 아줌마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내가 전화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니 그러면 내가 그 301호 아줌마한테 전화를 할 테니까 전화해서 그 전배총각 내가 전화번호 알려줘도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상관없다고. 나는 뭐 쩔리는 것도 없으니까 제 번호 알려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채 5분도 안 됐을 때 모르는 번호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거 301호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더니 저 그 401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얘기했더니 왜 자꾸 쿵쿵거리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아줌마 전화 끊지 말고 잠깐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료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지금 급한 일 생겨서 위에 잠깐만 올라갔다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줌마 저 잠깐 창문 좀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저는 가게에서 나와서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창문 좀 열어서 보시라고 도로 좀 보시라고. 제가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창가 3층을 보고 있으니까 그 301호 아줌마분께서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손을 흔들었어요. 아줌마 하면서 나 보이냐고. 나 지금 거기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301호 갈 테니까 아줌마네 집 갈 테니까 제가 도착하면 저랑 같이 401호 올라가자고.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화 끊지 마세요. 저 지금 올라갑니다 하면서 창문으로 그 아줌마 얼굴을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301호 도착하자마자 벨을 눌렀어요. 벨을 눌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줌마분께서 문을 여시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굳었던 게 문을 열면 아무래도 그 아줌마가 보이고 아줌마 뒤로 그 집안 풍경이 보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옷가게에서 봤었던 그 키가 채 1m도 안 돼 보이는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 존재가 표정은 화를 내면서 천장에 매달려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순간 이게 너무 대조되잖아요. 아까는 웃으면서 발을 쿵쿵대고 있었고 지금은 화를 내면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순간 굳었었는데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가 얼떨떨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올라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올라가서 저는 집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가서 보시라고. 집은 당연히 제가 나와 있으니까 불도 꺼져 있었고 조용한데 그 301호 아줌마분께서는 불 켜고 문을 열고 들어가시더니 막 이것저것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 3층 그 301호 문이 처음 열렸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먹었던 터라 약간 좀 멍 때리면서 어버버거리고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는 일단 저희 집을 확인해 본 결과 없잖아요. 집까지 들어가서 봤으니까. 그렇죠. 나오면서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옆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집은 뭐 보시다시피 할머니 노부부 분께서 살고 계셨으니까 그만 좀 하셔라라고 얘기하고 그분을 보냈어요. 보내놓고 저는 다시 문 단속을 하고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는 동안 그 환한 얼굴로 천장에 매달려서 춤을 추고 있던 그 존재가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저는 그날 일이 끝나자마자 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요. 모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고시원을 다시 알아봐요. 고시원을 계약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주머니 나 못 살겠다고 이사 오자마자 며칠째 계속 이러고 있고 나 그 집에서 못 사니까 내가 어찌됐든 한 달도 안 된 거에 내가 한 달 반값을 낼 테니까 그동안 다른 세입자를 구하든가 아니면 나 이거 한 달 지나면은 방 빼달라고. 아주머니도 보셨죠? 나 여기서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집주인분도 알겠다는 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잘 된 것 같다 싶어서 저는 그 고시원에 다시 살면서 그 집이 계약이 됐다고 하자마자 그 집에 있는 짐을 모두 빼고 다른 고시원에 조금 있다가 다시 다른 방을 계약해서 그 집에서 이사를 가서 살게 됐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나중에 이모님께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모님이랑 자주 이렇게 왕래를 했던 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때에서 대략 한 4개월, 5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모님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존재를 봤었고 그 밑에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모님께서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이사 잘 갔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죠? 그거 미친 아줌마예요. 나 진짜 학을 뗐다니까요. 하니까 아니 그 아줌마가 아니고 그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 그것 때문에 나도 이사 잘 갔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너 그 망해간다는 죽어있다는 가게에서도 봤다고 하지 않았냐? 거기서 처음 봤던 게 그거라고 했더니 전배야 너는 귀는 믿는데 왜 괴는 안 믿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괴는 뭐예요? 야, 너 인터넷 그렇게 잘하잖아. 인터넷에 한번 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뚜덕뚜덕해서 봤더니 귀신은 귀중님들 돌비님 다 아시겠지만 귀신의 귀자잖아요.
괴라 함은 뭐 흔히 얘기하는 요괴의 괴짜라고 합니다. 뭐 도깨비가 괴물 될 뭐 수도 이런 거. 있고. 네. 너 귀는 믿는데 왜 괴는 안 믿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본 적도 없었고 이모님께서도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처음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볼 때는 귀는 절대 아니고 괴인 듯 싶다. 암튼 너 이사 잘 갔고 내가 볼 때 그 가게, 그 계속 망해간다는 그 가게는 누가 봐도 도깨비 터가 맞아. 그리고 그 도깨비 터 안에 살고 있던 괴였을 거야. 그리고 그 진상 아줌마가 내가 볼 때는 그 가게 가서 진상짓 한번 한 거 싶은데 그랬으니까 그 가게에 있다 그 아줌마가 신기해서 그 아줌마 집에 간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옮기기도 해요? 하니까 흥미가 있으면 따라가는 거지 뭐 있어 단순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이모 왜 웃으면서 마치 얼굴은 웃고 있는데 화가 난 듯이 땅바닥을 발로 이렇게 구르는 것이며 왜 화를 내면서 춤을 추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웃으면서 그렇게 발을 쿵쿵거렸던 거는 기쁜 일이 있지만 내가 여기 있으니 아무도 오지 말아라 귀가 됐던 괴가 됐던 하면서 발을 쿵쿵거리는 것이고 화가 나지만 춤을 추는 이유는 너 귀나 괴가 춤을 추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춤추는 건 아무나 다 춤추지 않냐 이모님도 동실동실 춤추고 하시지 않냐 맞다고 내가 왜 춤을 추디 귀신 부를 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응 맞아 걔 거기 따라가갖고 그 집에서 다른 귀, 괴 부르고 있던 거라고. 예. 너 나중에 시간 되면 거기 갈 일 있으면 그 건물 들어가 보진 말고 멀리서 한번 지켜봐봐라. 내가 볼 때 그 건물 필시 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괴상한 얘기이기도 하고 좀 이질적인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대략 뭐 한 두어 달 정도 시간이 더 흘렀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지역을 떠나서 이사를 가서 다른 곳에 일을 하던 상태였고 어느 날 그쪽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잡혀서 저녁에 술을 먹기로 해가지고 그쪽 동네에 간 김에 마침 그 건물 제가 예전에 이사 갔던 집이 생각이 나서 다른 곳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그 건물 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그 건물을 갔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면 1층에는 작은 가전제품 팔고 있는 전자랜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임대라는 표지가 붙어 있고요. 뭐 물건 같은 거 싹 뺀 상황이었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3층은 창문을 마치 뭐 돌을 던진 건지 아니면 물건을 던져서 아니면 주먹으로 깬 건지 창문이 깨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와 그러면 이 건물 진짜 망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편함을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서 저희가 통행하는 통로 쪽으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우편함을 보고 있었어요. 우편함을 봤는데 당연히 그 우편함 속에 진짜 고지서라던가 이런 게 빼곡히 쌓여갖고 터지기 일보직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을 봤더니 그 뭐 폴리스 라인 비슷한 거 만약에 접근 금지 이렇게 테이프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관리를 얼마나 안 한 건지 진짜 청소도 안 돼 있어갖고 쾌쾌한 냄새도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이 건물 망했나 보네. 저 으시시하다 나가야겠다 싶은데 전화벨이 울려서 확인해봤더니 이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전화를 받았어요. 이모 얘기하는데 너 거기서 당장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깜짝 놀라갖고 이러고 있다가 제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제가 그 301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놀라갖고 우와 이러면서 진짜 화들짝 놀라갖고 계단 뛰어서 나와서 밖으로 나갔어요. 예? 그랬더니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왜 들어가냐고 왜 쳐들어가 앉아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엘리베이터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삼촌아 잘도 홀린다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빨리 다른 데 가라고 다른 데 시끄러운 데 가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하고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그랬지만 일단 친구들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 술자리 가서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오랜만에 봤던 친구도 있었고 처음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의 친구라고 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 혹시 그 전자랜드 건물 그쪽에 살지 않았었냐 예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그 맞은편 마트 그 회 코너에서 수상 코너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냐고 반갑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매일같이 와가지고 술하고 안주 사가는데 왜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요 반가워요 아무튼 동갑이라는데 말 놓자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불현듯 스쳐놨던 게 야 친구야 그러면 너 혹시 거기 좀 이상한 아줌마 모르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아줌마? 있지 그 파마한 아줌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거기 사는 아줌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해? 야 건물은 왜 그러고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야 말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꺼내주는 게 제가 이사를 가고 채 한 달이 안 돼서 예. 그 301호 아주머님께서 홀딱 진짜 완전 깨벗은 채로
그 1층 전자랜드 앞에서 칼을 들고 춤을 추더래요. 그냥 실오라기 하나 걸친 거 없이 시칼을 들고 막 1층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 있어서 다행히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면 경관분들 오셔가지고 진압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분은 뭐 이사를 간 건지 뭐 정신병원 간 건지 아니면 감옥을 간 건지 보이지도 않았고 어느 순간 그 건물은 사람들도 빠지고 전자랜드 그쪽도 다 철수하고 완전 그냥 뭐 황폐해졌었대요.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냐고 그럼 내가 봤던 게 잘못된 게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났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얘기를 하다가 문득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 건물 있나 싶어서 굉장히 기간도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들어가서 로드뷰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쪽 이렇게 주소 쳐가지고 그렇게 봤는데 그 건물이 흔적도 없이 지금은 사라져 있고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뀌었구나. 그냥 아예 그냥 건물이 사라지고 그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진짜 굉장히 소름이 돋아서 오늘은 제가 대략 한 4주 만에 돌비님 찾아뵙기 때문에 뭐 흔한 이야기, 뭐 귀신 나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보다는 조금은 괴상한 이야기, 조금은 머릿속에 물음표가 엄청 올라올 만한 이야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돌비님 찾아봤습니다. 네. 이게 뭐 긴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기억 속에 남네요. 근데 이거를 제가 돌비님한테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던 게 이야기로 한번 키워드까지 풀어보자.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대략 한 3주 전이고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 휴무를 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제 아이디와 똑같이 택배 기사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휴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휴일인 금요일 날 집에서 배 벅벅 긁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이모님께서 전화를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이기도 해서 이모님 잘 지내시냐 이렇게 안부도 묻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배야 족발 안 땡기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족발요? 조금 있다가 앞다리로 하나 큰 거 쓸어갖고 갈게요. 좀 기다리시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그거 말고 냉채 족발 안 땡기냐 냉채 족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냉채 족발 좋죠. 나는 뭐 고긴 다 좋아하니까 알았어요. 냉채 족발로 가져갈게요. 그랬더니 아니 냉채족발이 또 유명한 데가 어디냐 부산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요? 뭐 유명하죠 그쵸 유명하죠 이랬더니 부산 안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산은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족발 하나 먹자고 부산 가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얘기는 했는데 가자고 그렇게 자꾸 꽂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러지 말고 얘기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당장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 거 좀 그렇고 제가 냉채족발 사서 갈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모님께서 갑자기 그럼 나 혼자 갈란다 이러더니 전화를 팍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 또 삐졌네 싶어가지고 바로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근데 전화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삐졌네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마침 밖에 업무가 있어서 잠깐 업무를 보러 갔던 저희 와이프가 집에 오게 돼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부산 가자 해갖고 막 이래갖고 전화 끊었는데 대단히 삐지신 것 같다 얘기했더니 저희 와이프는 좀 그런 거 있으면 일단은 간다고 해놓고 나한테 얘기하고 하면 내가 뭐라 하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모님인데 당신은 평생 그렇게 도움만 받아놓고 얼마나 적적하셨으면 전화했겠냐고 당신한테 지금이라도 전화해가지고 간다고 해라. 우리도 이참에 부산 가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나 싶어서 알았다고 얘기한 다음에 이모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또 전화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부산 고? 이렇게 보냈는데 읽고도 답장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삐지셨나 보다 싶어갖고 그때 마침 점심때였기 때문에 제가 점심밥을 먹고 저녁 때 좀 안 돼가지고 제가 직접 냉채족발 포장을 해갖고 이모님 당에 방문을 했는데 불도 꺼져 있고 문도 걸어 잠그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어디 가셨대? 진짜 부산 갔나? 싶어갖고 전화를 해봤어요. 통화음이 쭉 연결되더니 막 깔깔깔깔 소리가 들리면서 이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 어디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어디긴 어디야 임마 부산이지 이러시면서 막 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진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야 내가 너한테 빈말하대. 몰라 나 아무튼 부산이니까 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갈 거니까 끊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고 이거 어떡하냐 싶어갖고 그날은 그 냉채족발 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와 와이프랑 이렇게 셋이서 먹었고요. 다음날 토요일날 오후쯤 돼갖고 갑자기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급하게 교육을 한 명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오후 물량이라도 조금 가지고 나가셔서 교육 같이 해주실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나는 쉬는 날인데 또 교육까지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그런다고 마냥 집에 있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알았다 그럼 내가 오후 물량 해갖고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은 일정 잡아서 연락 주겠다고 해갖고 저는 일단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씻고 그러고 오후 한 1시 좀 안 돼가지고 저희 택배를 담당하는 영업소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받으시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아, 자기는 어디서 용차 일을 오래 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용차라는 게 어떤 거냐면 택배회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택배회사 저기 택배회사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긴급으로 투입을 해서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인데 보통 용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테랑이세요. 여길 가도 저길 가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로 땡 잡았네? 뭐 교육도 크게 필요 없겠다. 그냥 이 배송 프로그램만 좀 설명해주고 여기 돌아가는 시스템만 설명해주면 되겠네 싶어가지고 그냥 간단히 설명해주고 배송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제가 오히려 좀 창피해 보일 만큼으로 배송을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면은 그냥 교육 굳이 안 해도 그냥 이 어플 프로그램 사용법만 얘기해주고 빠이빠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그날은 굉장히 빨리 배송을 완료하고 내일은 일찍 오셔야 되니까 몇 시까지 아까 만났던 대로 오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어요. 사무실한테 얘기를 해도 이 정도면은 보통 저희가 교육은 3일 정도 보거든요. 근데 이 정도 분이시면 내일 하루만 그냥 추가로 교육받고 그냥 바로 현장 투입해도 무리 없으실 것 같다. 굉장히 좀 내공이 있으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무실도 알았다고 그러면 내일까지만 교육하는 걸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뭐 일찍 제가 집에 들어가서 쉬었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저는 출근을 했어요. 아침 일찍 저희가 보통 한 7시쯤 영업소에 도착을 하니까 도착을 해서 그분을 만나서 언제나처럼 이분을 똘비 사장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어렸었는데 똘비 사장님이 왔길래 대략적인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어제 갔던 곳이랑 동일한 곳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지도사항 제가 설명드리면서 오늘은 공장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워낙에 베테랑이다 보니까 저 혼자 하는 거에 2배 이상의 속도가 나더라고요. 저도 일하는데 굉장히 신이 날 정도였으니까. 네. 그렇게 배송을 재미있게 하고 있다가 대략 한 6시 반쯤 배송구역이 딱 3집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여기가 공장이었어요. 대략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A 공장, B 공장, C 공장 이렇게 있었는데 각 공장을 차로 다니긴 조금 애매해서 마치 사람도 줄이고 하니까 중간쯤에다가 차를 대놓고 내가 A 공장 그리고 똘비 사장님이 B 공장 갔다 와서 먼저 갔다 오는 사람이 C 공장 배송하는 거고 늦게 오는 사람이 차 가지고 C 공장 앞에다가 차를 대놓기라고 얘기를 해놓고 저희는 각자 찢어졌고요. 저는 언제나처럼 배송을 완료를 하고 차로 왔는데 이 똘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오셨나 보더라고요. C 공장에 가야 될 물건이 그대로 있길래 제가 시공장 배송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직도 안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싶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사용을 해도 새로 고침을 하면 이분이 배송 완료를 했으면 저희 쪽에도 배송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예. 근데 배송 완료 표시도 안 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 일 있나 싶어갖고 일단은 제가 차를 끌고 B공장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B공장 앞에다 주차를 해놓고 거기가 3층 건물이었는데 오피스텔형 공장이다 보니까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양쪽 복도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야간에 이 업무를 보지 않는 공장이다 보니까 되게 깜깜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이게 잠겨 있길래 저는 계단을 통해서 3층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가 3층 같은 경우에는 중앙복도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양쪽 끝에는 전부 다 불이 꺼져 있길래 저는 당연히 어디 몇 호인지 알고 있는데 그쪽이 아무래도 그 복도 끝이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플래시를 켜놓고 똘비 사장님 부르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깜깜하기도 했고 또 워낙에 불빛도 없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똘비 사장님 하면서 가고 있는데 휙해봐야 거리가 대략 5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조용한 거예요. 불렀으면은 사람 형체라든가 이런 게 보일만한데 없나 싶어가지고 플래시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붙이고 있었는데 저 끝에 보니까 사람 실루엣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기 있나 보다. 사장님 뭐예요 여기서? 이러면서 제가 가까이 가서 봤는데 저희가 보통 배송 완료를 하면 물건을 내려놓고 두세 발짝 좀 뒤로 떨어져서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그 물건이 있는 거랑 그 문 앞에 있는 사진을 찍게끔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물건을 내려놓고 한 세 발자국 정도 뒤로 가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손을 들어서 사진을 찍으려는 시츄에이션을 취하고 다시 세 발자국 앞으로 가서 물건을 만지고 다시 일어나서 세 발자국 뒤로 가서 핸드폰을 들고 이거를 3번, 4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게 깜깜하기도 하니까
똘비 사장님 뭐예요? 그러고 제가 일단은 제 핸드폰으로 그 배송 완료 사진을 찍고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뭐 하셔요? 헷갈리셨구만.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세 발자국 앞으로 가서 물건을 잡고 이러길래 제가 순간 좀 소름이 돋아서 이 똘비 사장을 잡았어요. 사장님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사장님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제가 어깨를 탁 잡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래요 사장님? 이랬더니 뭐지? 이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낄낄낄낄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뒤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제가 봤을 때 시점으로는 지방령이었던 것 같대요. 그때 상황이.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지방령 있는 곳을 가면은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 소름이 돋는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제가 혹시나 그래서 그랬던 건가 싶어서 얼른 똘비 사장님을 데리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장님 괜찮으시냐고 하는데 충격이 꽤나 컸는지 네. 이게 계속 얼을 타고 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계속 막 한 곳만 응시하고 있고 제가 부르면은 겨우겨우 대답하고 이런 상태더라고요. 그래갖고 괜찮으시냐고 일단은 자리 뜨자 저기 가서 얘기하자고 제가 해서 차에다 얼른 태웠어요. 시동을 켜고 커피숍 가까운 데가 있어서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2개를 시켜놓고 괜찮으시냐고 무슨 일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계속 뭐 땅 바라보면서 멍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일단은 뭐 지금 배송은 다 끝난 거고 교육은 이렇게 하면 끝나긴 끝났는데 중요한 게 사장님 괜찮으시냐고 뭐 네. 이상한 거 보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개를 졸래졸래 하더니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뭐 안 좋은 거라도 보셨냐고 이게 제가 교육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은 나도 불안하다 나도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담배 하나 피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상가에 있던데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같이 담배를 피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물어봐야 되나 이거 만약에 혹시 뭐 나랑 좀 비슷한 건가 체질이 혹시 영매 체질이라도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컨디션 안 좋으셔가 뭐 헛것이라도 보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는 안 하고 자꾸 그냥 담배 하나 피우고 커피 하나 쪽쪽 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러니까 저도 답답하잖아요. 뭐라도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면 사람이 도와줄 게 있으면 뭐 도움도 줄 수 있는 거고 네. 뭐 아니다 싶으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제 차 물어보니까 또 담배 연기 했더니 식사는 하시죠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얘기해 줄라나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집에다 전화를 해서 오늘 좀 밥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먼저 밥 먹고 있어라라고 얘기하고 근처에 밥을 먹으러 간 건 아니고 마라전골이 굉장히 유명한 그 중식 호프집으로 갔어요. 거기가 아무래도 룸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비밀스러운 얘기하기도 편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그 호프집을 가서 뭐 안주 두어 가지 시켜놓고 술 먹으면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 뭐 잠깐 하다가 대충 뭐 소주 한 병 정도 둘이서 반 병씩 비웠을 때 제가 물어봤죠. 네. 혹시 뭐 아까 그 공장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나 깜짝 놀랐다고 소름 돋았다고 뭐 때문에 그러셨던 거냐고 얘기를 했더니 뭐 홀렸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자꾸 뭐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정신 차리니까 전배 팀장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더라. 그때 정신 차렸어요. 원래 제가 가끔씩 이래요. 가끔씩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이면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그 용차 일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보통 사장님도 아시지만 용차가 보통 같은 택배를 해도 용차 같은 경우에는 돈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차 같은 경우는 휴무도 되게 편하고 아시잖아요. 일도 자유롭고 하면서 저한테 운을 띄우시길래 그렇죠. 솔직히 저도 하고는 싶은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이렇게 쭉 있는 게 좋으니까 용차 안 하고 그냥 한쪽에 있는 거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이 부산에서 용차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다가 이번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면접을 보면서 올라왔던 거고 부산에서 사실은 용차를 거진 10년 가까이 했는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본래는 용차가 아니고 한 업체에서 정식적으로 택배업을 했었대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귀신 보는 건 숱한 일이고 본인이 배송하다가도 배송 상품 같은 게 파손이 여러 번 났었고 운전하다가 그런 일이 생겨서 큰 사고가 날 뻔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이런 얘기를 직접 제 귀로 듣고 싶었거든요. 저는 제 입으로 얘기만 해봤지 이런 증상에 대해서 겪어본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이랬어요 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 듣자. 들어나 보자. 쭉 들어보고 그때 선택을 하자. 일단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이분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본인이 일을 하면서 벌었던 돈 대략 뭐 한 몇 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로. 예. 거진 몇 억을 무당한테 갖다 발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무당 저 무당한테 가서 바치고 발랐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몇 억 썼으면은 보통 좀 어느 정도 해결되거나 많이 괜찮아지지 않나요? 저는 이런 일 잘 모르는데 하면서
보통 그렇게 큰 돈 쓰면은 해결되거나 뭐 굿하고 막 그러면 해결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잠깐 괜찮아지더래요. 아주 잠깐 괜찮아졌다가 또 그러고 또 뭐 한 번은 굿한다 그래갖고 어디 뭐 바다 있는 데 가서 엄청 크게 굿을 했는데 한동안 또 괜찮더래요. 그러다가 또 얼마 안 있다 또 그러고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본인도 진짜 지쳐가지고 진짜 멘탈도 나간 상태였는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뜬금없이 한 여성분께서 본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 자주 홀리고 자주 보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갖고 이게 보통 이 똘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당집을 찾아갔으면 찾아갔지 네. 어딜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은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놀래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본인이 뭐 몇 년 동안 수억을 쓰면서 그렇게 돈을 날리면서 후회도 했었지만 이렇게 먼저 다가오시는 무당분이 있어서 본인은 굉장히 이게 좀 와닿았대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혹시 뭐 느끼시는 거 있으시냐 아니 보이시는 거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몇 분 정도 걷는 것 같더니 신당으로 보이는 그런 집 앞에 도착을 해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똘비 사장님은 그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여성 무당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돈 가지고 안 돼? 수억? 야 수십억 써봐라 똑같아. 답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뭐냐 하라는 것 뭐든지 하겠다. 돈도 준비돼 있고 나는 진짜 뭐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같은 놈 하나 더 찾아와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 같은 놈이요? 그랬더니 그래 너처럼 잘 보고 잘 느끼고 잘 어울리는 놈 너 같은 놈 너랑 똑같은 놈 하나 꼬셔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똘비 사장님이 데리고 와서요? 그 뒤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 사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겪어왔지만 본인 주변에 실제로 그런 아픔을 또 겪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설마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어떻게 가가지고 혹시 뭐 홀리시냐고 귀신 보냐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누가 길 가다가 이런 거 물어보면 비싸대게 때려도 합법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 방법이 없지 않냐 어떻게 이걸 물어보냐 했는데 그 무당분께서 얘기하길 인천에 가보라고. 인천에 가봐. 여기서 멀리 떨어진 데 가보면 너 같은 놈 알아서 하나 굴러 들어올 것이다. 걔 꼬셔서 가머니설로 꼬시든 돈으로 꼬시든 여기에 데리고 와.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저는 속으로 와 이거 먼저 말했으면 진짜 못될 뻔했다. 이 얘기 안 듣고 나 먼저 이 얘기를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와 이러고 있는데 그러셨냐고. 저는 그냥 속으로는 아까처럼 생각은 했지만 그러셨냐고. 근데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글쎄요 일단 그 무당분께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모르겠다고 제 발로 굴러온다는데 솔직히 어떻게 믿어요. 저도 그 얘기 믿고 여기 온 저도 그렇지만 언제 올 줄 알고 어떻게 올 줄 누가 알겠어요. 그냥 답답해서 팀장님 계시니까 그리고 팀장님 아까 보신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 얘기 듣고 착잡하기도 했는데 그런다고 제가 요거를 얘기를 하자니 이 상황도 굉장히 웃겨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잘 이겨내시겠죠. 근데 만약에 혹여라도 그런 지금 불비 사장님이랑 같은 상황을 겪고 있으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꼬셔서 가시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말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요? 그랬더니 저는 솔직히 누구한테 피해 받는 것도 싫고 피해주는 것도 싫다. 그런 분 만나면 어떻게 보면 후회 있을 일은 나한테 굉장히 은인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저는 솔직히 다 터놓고 진심으로 이분한테 빌어서라도 도움을 구하고 싶다. 무당분이 꼬셔서 이런 얘기 했지만 본인은 진짜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분도 같은 이런 아픔을 겪고 있으면 믿어주지 않을까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좀 딱하기도 하고 되게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근데 그런다고 이 상황에 덥석 사실은 제가 그리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진짜 속으로는 갈팡질팡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도 좀 떨쳐버리게 사장님 무거운 얘기 많이 했는데 나가서 담배나 하나 태우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가서 담배도 피면서 저는 그래도 좀 분위기를 좀 업시켜 보려고 아까 우리 배송하면서 있었던 일도 좀 웃겼던 일도 있어가지고 농담 따먹기도 했었고 이런 얘기하면서 막 조금이라도 웃어보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담배를 다 태우고 본인은 화장실 갔다가 들어간다고 저보고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하고 저는 먼저 들어갔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리 제가 준비를 해뒀던 게 있어요. 핸드폰에 음성 녹음을 했었거든요. 호프집을 들어와서부터 좀 전까지 상황을 녹음을 했던 내용을 제가 바로 정리를 해서 이모님한테 카톡으로 보냈었고요. 그러고 이 사람이 일단 화장실 간다 했으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안 들고 갔더라고요. 탁자 위에다가 탁자 위에 고대로 냅둬놓고 핸드폰을 안 들고 갔길래 뭐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거 핸드폰 훔쳐가면 어쩌려고 냅두고 갔나 했는데
그 돌비 사장님 핸드폰에 진동이 엄청나게 오고 있는 거예요. 징 이렇게 오고 있길래 전화 왔나 싶어서 봤는데 전화 온 건 아니고, 저희가 보통 화면이 꺼져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카톡이 오면은 설정 방법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뭐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대화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징 이런 진동이 계속 울려서 저도 뭔가 싶어서 핸드폰을 씩 돌려서 봤는데 갑자기 작업 중지 카톡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의 카톡이. 작업 중지 딱 보니까 뭐 무슨 당 무슨 무당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아, 이 사람이 아까 그 돌비 사장님이 얘기했던 그 무당인가. 근데 작업 중지? 뭔 작업 중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그런다고 제가 남의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핸드폰은 있던 자리에다 삥 돌려가지고 제자리에 놔둬놓고, 이모님이 이거 읽었으면 뭐 전화나 카톡 주시겠지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모님께서 카톡은 읽으셨는데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내용 듣고 있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 화장실을 간다고 했는데 너무 안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똥 싸나 싶어갖고 기다릴까 했다가 아 담배라도 하나 더 필 겸 나가서 한 번씩 보고 오자, 혹시라도 모르니까 싶어가지고, 화장실이 거기가 그 상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나가서 뒤로 돌아서 골목 안에 있는 화장실이었다 보니까 저는 밖으로 나가가지고 담배 피면서 화장실 쪽에 있나 싶어갖고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핸드폰도 냅두고 갖고 하니까 보통 용변 보고 오면은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화장실 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한 명이 서 있는데 양 주머니에 손을 꽂아놓고 빳빳이 쓴 채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휘청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냐 저거 혹시 또 돌비 사장님인가 싶어갖고 제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들어오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만히 이렇게 꼿꼿이 서가지고요. 화장실 앞에서 양손에다 주머니를 이렇게 넣어놓고 차렷 자세로 이렇게 뻣뻣이 서갖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까딱까딱 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제가 화장실 안에 누가 있어갖고 기다리는 건가 싶어갖고 돌비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해도 제 쪽으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느꼈죠. 아 이거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예. 얼른 뛰어가갖고 아까 했던 대로 바로 어깨 잡고 낚아치면서 사장님 하면서 제가 소리를 쳤는데, 사장님 하면서 제가 고개를 제 쪽으로 돌리게끔 돌렸는데 눈이 아예 풀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소주 반병 먹고 취한 것 같지는 않았고 상황 굉장히 안 좋아 보여서 일단은 그대로 저는 그 화장실 옆쪽에 있는 벽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이모님한테 일단은 바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 좀 상황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음이 굉장히 좀 긴 통화음이 가더니, 보통 제가 이모님한테 전화하면은 뭐 여보세요라고 얘기하던가 전배니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전화는 받으셨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싸늘한 말투로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 저 여기 지금 어디 호프집인데 이렇게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으시고 그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너 걔 버리고 집으로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투가 엄청 싸늘한 거예요.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이모님도 아니었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리액션이 나와줘야 이모님이 맞는 건데 진짜 싸늘하다 못해 차가울 정도로 걔 버리고 집으로 가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버려요 이모. 제가 그때 오른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이모님한테 딱 다급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모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버리고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모 지금 농담할 때 아니라고 상태 이상하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왼쪽 귀에서요, 제가 전화기를 오른손에 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왼쪽 귀에서 이 새끼 데리고 꺼지라고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순간 깜짝 놀라갖고 정신이 빠딱 쓰는데, 저는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프집 골목에 있는 화장실에 있었는데 제가 그 돌비 선생님을 구해줬던 그 공장 깜깜한 복도 안에 그곳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전화기를 제가 봤는데 통화한 흔적은 없고 전화는 꺼져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순간 얼어붙었다가 분명 방금 제 왼쪽 귀로 누군가 얘기는 했었는데 그 상태로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휴대폰 플래시를 켜갖고 위치만 빨리 파악하자 싶어가지고 주변을 싹 훑었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후레쉬를 쫙 비추고 있는데 제가 후레쉬를 딱 비친 곳에 요 똘비 선생님이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장님 하면서 제가 똘비 사장님을 붙잡고 어찌됐든 공장인 건 확실하니까, 아까 봤었던 B 공장인 건 확실하니까 사장님 하면서 끄집고 나가려는데, 이게 제가 뭐 몇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뭐 사람이 홀리면 안 끌려요. 진짜로 죽을 힘을 써서라도 안 끌리고 무슨 쌀가마니 열가마니 올려놓은 것 마냥 안 끌리더라고요.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오른손에는 핸드폰을 잡고 있다가 다급하게 주머니 넣어놓고 양손으로 똘비 사장을 붙잡고 끄집어내고 있었는데 왼쪽에서 다시 이 목소리가 들려요. 야, 이 새끼 데리고 꺼지라고.
이렇게 약간 어금니를 물고 얘기를 하는 듯한 이런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그때는 순간 놀래서 왼쪽을 푹 쳐다봤는데 백발을 한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기요, 빨리 데리고 꺼지라고. 같은 말 두 번 하게 만들지 말고 꺼지라고 하더니 저기 저 쇳덩이 옆에 버튼 있으니까 저거 누르라고. 그래갖고 제가 물론 그때 당시 굉장히 떨리고 했지만 일단 불을 켤 수 있다는 그 일념 하에 그 컨테이너 박스를 더듬더듬 걸어가면서 그리고 후레쉬 불을 그쪽을 찾아보면서 버튼을 발견을 했고 이게 컨테이너 사이에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제가 그 불 켜는 버튼을 찾지 못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튼을 켰더니 그쪽 복도 불이 빡 켜지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한쪽 끝에는 아까 돌비 사장님 그대로 철푸덕 쓰러져 계시고 저는 이제는 됐겠다 싶어가지고 불이라도 켜졌으니까 돌비 사장님 괜찮으시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진짜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진짜 스위치를 끄면 나갔듯이 예. 아예 그냥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보려고 했더니 다행히 사람이 이렇게 힘이 풀린 듯이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까 같은 증상은 느껴지지가 않아서 급한 대로 양손으로 이렇게 안아서 들쳐매었고 계단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계단 있는 쪽을 가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그러고 보니까 좀 전에 할아버지 목소리 들렸었는데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불도 켜져 있었고 제가 똘비 사장님도 잘 끌고 가고 있었고 그대로 좀 고생스럽지만 계단까지만 내려가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무슨 호기심이었을까요? 그쪽 이렇게 복도를 제가 이렇게 쑥 훑으면서 쳐다본 거예요. 쑥 훑으면서 쳐다봤는데 분명히 불이 켜져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딱 복도 쪽을 쳐다보면서 눈을 싹 휘갈기니까 다시 한번 불이 빡 꺼져버리고 제가 있던 3층이 다시 암전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뭐랬다. 왜 쳐다봤지 싶었는데 누가 마치 제 앞에서 이 똘비 사장님을 붙잡고 끌어내리는 것 마냥 갑자기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이 양반이 오죽했으면 제가 양팔로 그 사람 어깨를 휘감고 이렇게 뒤로 땡겨서 가고 있었는데 이거 마치 앞에서 무슨 천하장사 몇 명이 이거를 땡겨서 뺏는 것 마냥 순식간에 제가 확 놓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깜깜한 상태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순간 놀래가지고 겁도 먹었었고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래갖고 나 왜 쳐다봐가지고 그냥 바로 끌어내려갈 거려는데 다시 한번 옆에서 그러니까 내려가라 할 때 끌고 내려가지 뭐 신났다고 또 훑어보고 앉아있냐고 이런 목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진짜 죄송하다고 당장 데리고 나갈게요. 한 번만 도와주시라고 바로 내려갈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라고 했더니 바로 내려가라잉 까불지 말고 내려가라잉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바로 내려갈게요 했더니 다시 한번 불이 빡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는 똘비 사장님이 쓰러져 있는데 이게 계단을 타고 이 사람을 짊어매고 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게 솔직히 쉬운 것도 아니고 급한 김에 양손으로 이분 골다구를 막 쳤어요.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몇 대를 때렸던 이분께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셔갖고 물론 본인도 얼마 전까지는 화장실이셨을 테니까 호프집 화장실이셨을 테니까 굉장히 놀란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빨리 나가자고 해가지고 서둘러서 저희는 1층으로 내려왔고 대략 걸어서 보니까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 호프집까지. 차로는 금방 가긴 하지만 근데 누구라도 볼 거 없이 그 호프집까지 그냥 냅다 달렸어요. 달려가지고 일단은 그 호프집 안에 도착해서 저희가 있던 테이블에 도착을 했고 마침 그 테이블에 도착을 했더니 알바분들께서 저희가 뭐 무전취식이라도 한 것 마냥 막 경찰에 신고할 뻔했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뭐 거기 술값 계산을 하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상황도 상황이고 이게 이분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혹시 우리 둘이 아무래도 똑같은 체질이다 보니까 자꾸 이게 좀 뭐 증폭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자리에서 일단은 사람도 많은 곳이기도 했으니까 바로 이모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걸었더니 어쩐 일이냐고 얘기를 하길래 이모 혹시 내가 좀 전에 통화하지 않았었냐고 했더니 멍뚱단치 같은 소리야. 아이고 같은 놈 하나 옆에 또 있네. 야 기다려 이러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비교적 이모님 당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보니까 이모님은 수분 만에 금방 저희가 있는 곳에 도착은 했고요. 예. 제 얼굴을 딱 보시고 이 똘비 사장님 얼굴을 보더니 신당 가서 얘기하자고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저랑 이모님 그리고 똘비 사장이 셋이서 이모님 신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간단히 차를 마시면서 이모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말씀을 아끼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셔라. 다른 건 필요 없고 믿는 종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돌비 사장 같은 경우에 본인은 무교라. 여기저기 신당 같은데 이런 데를 많이 찾아가 보고 부당한테도 많이 찾아가 보긴 했는데 자기는 근본적으로는 무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길 건너면 교회 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가서 빌라고. 예.
예수님이 됐건 하나님이 됐건 빌라고 한 달? 아니야. 한 40일 정도는 가서 신명나게 빌어 손이 발이 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똘비 선장님이 그리고요 얘기하는데 이모님께 시큰둥하게 그리고요가 뭐예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그거면 돼요? 이러는데 응? 기도만 하셔. 안에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체질이 좀 그런 건데 내가 볼 때는 부탁할 필요도 없고 부석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뭐 신앙식 충만하고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무당집 많이 다니셨다고 하는데 꼬라지 보니까 여기저기 가서 많이 뜯기고 다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랬다고 본인 안 그래도 뭐 여기저기서 뭐 쓰고 막 이렇게 저한테 했던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모님께서 막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 얘기할 필요 없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가서 빌어요. 한 40일 정도 빌어. 그 정도 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 똘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굉장히 그동안 자기가 느꼈던 것 그리고 보통 뭐 굿한다 그러고 살풀이 한다 그러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본인 앞에 있는 이 무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도만 하면 끝난다고 하니까 안 믿는 눈치였어요. 그냥 제가 딱 봐도 눈에서 이 불신의 시선이 한가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모님께서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잘했다고 이번에 노력 좀 많이 한 것 같다고 참 잘했다고 그랬더니 저는 솔직히 뭐 잘한 것도 크게 없고 벌벌 떨기만 했고 아니라고 솔직히 아니에요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똘비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 이모님 신당에서 헤어졌어요. 실제로 지금도 굉장히 기도를 오래 하고 계시고 하시는데 이모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똘비 사장님이 가자마자 저한테 갑자기 꿀밤을 팍 먹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임마 그날 같이 부산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거를 연결짓고 그러냐고. 저 사람 부산에서 온 건 맞는데 뭐 약도 적당히 파세요 이거 아니지. 제가 그래도 이모님 옆에서 제가 짬밥이 몇 년인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모님께서 요거는 네가 만약에 시참을 할 때 얘기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신 걸 제가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모님께서 자다 일어났는데 굉장히 기분이 더럽더래요. 굉장히 기분이 더럽고 굉장히 화가 나더래요. 내 이 꿈 때문에 이 꿈에 대한 스트레스를 누군가 풀어야겠는데 네. 이모님께서 얼마 전에 다리를 크게 다치시고 지금 회복 중이시기도 하셨고 아무래도 혼자 부산을 가고 싶으셨다고는 하시는데 그 부산까지 갈 여력이 안 생겨서 그나마 자기 가까운 놈한테 부탁을 해볼라 했더니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해갖고 한뜩 삐져갖고 본인 스스로 부산을 가가지고 간 김에 풀이를 하고 싶은 사람을 본인이 찾으셨대요. 가서 신나게 화풀이를 하고 먹고 싶은 족발도 신나게 먹고 한 이틀 정도 계셨다가 그렇게 올라오신 거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작업 중지라고 긴급히 왔던 카톡 내용이 혹시 저희 이모님과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네. 이런 거 제가 되게 캐물으면 이모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예. 조심해야죠. 예.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이러한 제가 일이 있던 게 있어서 간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뭔가 그 고향에 온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근 2달 만에 온 거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이게 진짜 시간 내주시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참여해 주셨다라는 거를 시청자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아니에요. 돌비님 저 마음은 주 2회 3회 연속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일은 제가 보안업체에 처음 들어갔을 때 완전 신입 때 겪었던 일인데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10년도에 겨울에 지역은 딱 특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충청도 지역입니다. 충청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제가 신입이다 보니 신입 교육도 받고 충청도 지역의 현장으로 발령을 받게 됐는데 근데 분위기가 약간 뭔가 음산하다고 해야 되나 모든 직원들이 뭔가 숨기는 느낌 있잖아요. 신입이 왔으니까 뭐 이렇게 인수인계 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저희는 신경도 안 쓰시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입이라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무뚝뚝하구나 관심이 없으신가라는 그런 오해까지 했는데 직원분들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근무지를 배정받아서 근무지 가기 전에 팀장님하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하고 흡연장에서 구름과자를 피고 있는데 근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7번 초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저희 동기들은 5번 초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팀장님이 5번 초소 가면은 약간 조심해야 할 게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냐니까 첫 번째, 밤 10시 이후에는 초소에서 나오지 말고 순찰도 돌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10시 이후부터 1시간마다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해라. 아무 일 없다는 걸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화장실을 가거나 혹은 흡연장 가서 구름과자를 피우게 되더라도 예. 무전기는 꼭 갖고 다녀라. 이 세 가지를 들으면서 이분들한테만 말씀하고 나한테 말을 안 할까? 이게 5번 초소에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분위기도 이상하고 예. 근데 주위를 아무리 들어봐도 뭐 연가라든지 이런 건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런 음산한 분위기 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느껴보지 못한 음산한 분위기.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위기고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 보니 뭔가 일은 있는데 일단 신입이라 뭐 팀장님한테 따져 물을 수도 없고 궁금하지만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제가 7번 초소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이라 초짜라 너무 많이 실수를 하고 그리고 그 퇴근하는 직원분들 네. 차량을 하나씩 트렁크를 열어서 그 보안 검색이라고 하나요? 뭘 갖고 나가나? 혹은 그 차에 직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나? 이런 것까지 다 통제를 하더라고요. 처음 하니까 차량들도 여러 가지 차량이라 트렁크 어떻게 여는지도 모르고 막 버벅거리고 이랬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한 10시까지 이렇게 헤매고 일하다가 10시 이후에 저희 직원분들이 10시에 밤 야참이라고 해서 도시락이 배달이 돼요. 10시에 야참식으로. 그래서 그걸 먹고 12시에 제가 순번이 돼서 그 현장이 너무 넓다 보니 도보로는 이동이 안 되고 각 초소마다 순찰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찰차를 타고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7번 초소까지 가서 그 직원분들하고 흡연장 가서 구름관자를 피고 있는데 무전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5번 초소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서성이신다. 가서 확인하고 보고해라. 어차피 흡연장 옆에 초소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갔어요. 직원분들이랑 저랑. 가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밤 12시고 그 다음에 주위에는 민가도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서성인다? 그리고 그게 CCTV에 찍혔다? 뭘까? 전 속으로는 이게 사람일까? 영가일까? 근데 영가면 다른 사람들이 못 봐야 되는데 CCTV에 찍혔잖아요. 뭔가 뒷골이 오싹하면서 갑자기 가기가 싫어지는데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가서 보고 해야 되니까 갔는데 진짜 할아버지가 개량 한복 있잖아요. 그 회색 개량 한복, 승복 색깔 있잖아요. 그 스님들이 입으시는 승복 색깔. 그거를 입고 뒷짐지면서 막 서성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제가 가서 어르신 어디 가시는 귀신이냐고 제가 순찰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그냥 어르신은 그냥 씩 웃으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저희가 뭔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웃으세요. 웃어. 그러다가 갑자기 제 안에 계신 신령님이 대가리 받고 절을 하래요. 그 할아버지한테 대뜸 그냥 무조건 절을 하래요. 근데 옆에 사람들 다 있고 근데 제가 그런 행동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잖아요. 근데 신령님이 계속 야 넌 절을 해야 산다. 여기서 너 절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넙죽 큰 절을 했어요. 그러니 저를 또 빤히 쳐다보시더니 더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험악하게 웃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들 인자하게 웃으시는 그 웃음 있잖아요. 그렇게 웃음을 지으시고 5번 초소 앞에 산이 있었어요. 산 쪽으로 걸어가시는데 이게 걸어갈 때 그 속도가 발은 안 움직이는데 앞쪽으로 미끄러지듯이 가는 그런 거 현상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그렇게 미끄러지면서 이게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로 쑥 사라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만 본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있던 직원들도 봤고 그렇게 팀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할아버지 저 산 쪽으로 가셨고 지금 5번 초소 앞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저는 제 초소로 가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1시간 후에 팀장님이 무전으로 5번 초소 응답하라고 왜 니네 전화도 안 받냐고 빨리 응답하라. 근데 계속 무전이 이렇게 울리니까 전 직원들이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할아버지도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순찰차를 타고 5번 초소를 갔는데 초소 안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래서 팀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팀장님 직원들 안 보인다고. 이거 화장실 간 것도 아니고 제가 흡연장도 가봤는데 없다고. 그러더니 바로 순찰차 타고 팀장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저희 둘이 일단은 다 찾아봤어요. 5번 초소 앞까지 나가보고 그 구역을 이제 차 타고 돌아다녀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핸드폰으로 전화도 해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뭐 신기하게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으로 솟았는지 그렇게 찾다가 팀장님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야 열마 빨리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갔더니 그 직원들 2명이
그러니까 아까 할아버지가 사라졌던 그 반향에 대고 절을 하면서 절을 한 상태로 무릎 꿇고 머리를 땅바닥을 막 찌으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박고 있는 거예요. 두 명 다. 이게 뭐지? 팀장님도 일단은 말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 둘이 달려들었어요. 예. 달려들었는데 머리를 찌우다 보니까 이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상태가 침을 막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압을 했는데도 계속 절을 하려고 하면서 입으로는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외치고 있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얼굴들 때려보고 막 이러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때 공장지대가 민가도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요. 예. 막 구급차를 불러도 늦게 올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외진데가 있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순찰차에 태우고 읍내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 가서 이마가 찢어졌으니까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리니 일단은 응급실에서 기다리라고 거기 의사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응급실에 냅두고 치료 받을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팀장님이랑 구름과자를 피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혹시 팀장님 아침에 우리 근무하기 전에 도대체 왜 5번 쳐서 서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주의사항 말했냐, 뭔 일이 있었냐고. 아니 도대체 다른 사람들도 뭔가 쉬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신입들만 왜 거기 위험한 데로 보내냐고. 이게 위험한 데니까 이렇게 주의사항 알려주지 않았냐고. 예. 그랬더니 그전부터 5번 초소에서 근무만 서게 되면 사람들이 원래 야간 근무자들은 2명씩 서요. 그래서 한 사람이 3시간 근무를 하면 나머지 3시간은 그 초소 안에 락구락구라고 하죠. 침대. 단위 침대를 갖다 놓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잠자면서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계속 거기서 근무하다 보면 직원들이 가위도 늘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몽유병 걸린 사람처럼 구역을 막 뛰어다닌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본사에서도 이거를 보고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래서 그 5번 초소는 지금 여기 있는 직원들이 어떤 곳인지 아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너희 네. 같은 신입들 보낸 거라고.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이건 아니지 않냐고. 베테랑들도 그렇게 헤매는데 신입들이 뭘 알겠냐고. 보라고 사람 다친 거. 예. 그리고 팀장님은 못 믿으시겠지만 지금 저 사람들 빙의 걸린 거라고. 근데 귀신에 씌인 건 아니고 뭔가 절대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힘에 의해 저렇게 되는 거라고. 귀신은 절대 씌인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팀장님이 나도 그렇게 느낀다고. 나도 원래 귀신 같은 거 믿고 사실은 뭐 자기 외가 쪽에 무당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거 물어봤대요. 팀장님도 개인적으로. 네. 그랬더니 뭐 거기가 음기가 강해서 막 귀신들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 괴롭히고 그런다. 얼통당통하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또 굿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딱 그 얘기를 다 제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심각한 일이 생기니까 그때는 가위 눌리거나 아니면은 몽유병처럼 뛰어다니거나 이런 일만 있었지만 오늘은 머리도 찢어지고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말들도 막 이렇게 내뱉고 통제도 안 내고 정신도 못 차리고 이러니까 이게 일이 커진 거죠. 그래서 팀장님 일단 이거 본사에 다시 얘기해야 된다. 아니면 저 초소를 폐쇄를 하든가 안 그러면 사람들 계속 다칠 거고 만약에 이게 일이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거 하나의 경고인 것 같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본사에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자고. 그래서 그 다친 분들은 일단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왜냐면 꼬매고 막 이랬는데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잠자듯이 그냥 계속 눈 감고 기절했는지 그 응급실의 선생님도 입원을 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입원시키고 저하고 팀장님은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는데 아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느냐. 이 두 사람 다친 게 모든 직원들 귀에 들어간 거야.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니까 원래 근무했던 분들도 근데 팀장님한테 근무하다 말고 쫓아와서 야 이건 아니다. 그전에는 사람도 안 다쳤는데 이번에 사람까지 다쳤다며. 야 이거 뭔 일이냐. 야 이거 무서워서 누가 근무하겠냐. 그래서 팀장님이 그 자리에서 일단 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이래서 사람이 다치게 되었고 지금 여기가 심상치 않으니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본사에서 사람이 오셨고 그날에 근무했던 야간 근무자들을 한 명씩 불러서 면담하고 그리고 그날의 CCTV 기록이랑 근무일지랑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CCTV 보시면서 아까 그 할아버지가 서성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찍혀있어요. 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연가나 이런 것이면 안 찍혔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봤던 할아버지가 찍혀있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본사에서도 뭐라고 반박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알다시피 앞에 산밖에 없는데 민가도 없는데 할아버지가 왜 산 쪽으로 갔을까? 막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 난리가 난 거죠. 임시적으로 5번 초소하고 6번 초소하고 7번 초소는 폐쇄를 하자. 안 된다. 폐쇄를 한 채로 일단 근무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본사에 복귀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 팀장님도 알았다고 하고 저희도 폐쇄한다니 조금은 납득이 되는 부분이라 예. 그래도 저희가 일하러 왔잖아요. 돈은 벌어야 되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날 아침에 모든 조사 끝나고 그때는 충청도라 저희가 따로 숙소가 있었어요. 저희 직원들만 쓰는 숙소. 거기 돌아가서 씻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실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건 산신이 화가 나갖고 이건 돌이킬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산신이 어디 있었냐고. 아까 그냥 할아버지 아니었냐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도 CCTV에 다 찍혀 있었다고. 이거 사람 아니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절대 아니래요. 자기보다 높대요. 높으신 산신이고 얘네가 여기 신의 영역에 침범했으니까 화가 나신 거라고. 그래서 너희 지금 2명 실려간 것도 하나의 경고니까 너 빨리 여기서 떠나라고. 딴 데로 가라고. 너가 만약에 엮이게 되면 내 일군으로도 어쩔 수 없고 그 니네 가문에서 섬기는 신들도 해결을 못 한대요. 이게 신이 한번 화가 나면 모든 게 소멸될 때까지 아니면 신께서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모든 게 소멸이 되거나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나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날 야간 근무하기 전에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제 본 것도 있고 근무지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팀장님이 팀원들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너 지금 어디 딴 데로 파견 보낼 수도 없다고. 좀 버티라고. 본사에서도 알지 않았냐고. 그래서 너무 무섭기는 한데 돈은 벌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근무를 했어요. 했는데 며칠 동안 고라니가 밤에 울면은 약간 애기 울음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 내죠? 근데 그 소리가 고라니가 고라니한테 서로 대화하듯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 같은 걸로. 그러니까 소름 끼치잖아요. 근데 그건 저만 듣는 건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이 다 그런 걸 겪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끝날 때 보면은 흡연장 가서 그런 얘기하고 야 여기 막 귀신 있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고라니 소리가 저렇게 무섭냐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분위기는 더 고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은 근무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다시 팀장님한테 말을 했어요. 못하겠다고. 차라리 우리를 주간근무로 돌려달라고. 우리 예. 야간근무 절대 못하겠다고. 이거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아니 본사한테 얘기도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오늘 밤에 자정에 본사에서 사람들이 오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신다고요? 알았다고 그러면 우리 그거 믿고 근무 다시 하겠다 해서 그날 밤 자정에 본사에서 5명 우리 직원분들이랑 뭐 그분들은 무당분들이긴 한데 무당분들 3명이랑 그 다음에 법사? 이렇게 복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구 치시는 분들. 그분들을 법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오셔서 5번 초소 앞에 거하게 제사상 있잖아요. 과일이랑 뭐 여러 가지 그거를 차리고 장구를 치시면서 무슨 굿을 하는데 근데 신령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 없다고. 이거는 산신을 도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갑자기 무당분이 굿을 하고 계시는데 5분도 안 돼서 어떤 존재한테 접신을 하신 것 같이 남자 목소리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내가 니네들 다 소멸될 때까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그 무당분은 피를 토하고 정신을 차리고 헐레벌떡 도망가시는 거예요. 여기 못 있겠다고. 다른 무당분들도 그걸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영가가 아니니까 악기도 아니고 신적인 존재니까 자기네들도 못하겠나 봐요. 법사님도 그거 보고 다 도망가시고 본사 직원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벙찐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신없이 흘러가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다시 근무는 해야 되는데 무섭고 하는데 돈이 깡패라고 하잖아요. 이게 돈이 묶여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지. 예. 하지만 해야 되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근무하기 전에 술 있잖아요. 아예 술을 먹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로. 무서우니까 맨정신에 못하 계시는 거예요. 예. 맹정신에 절대. 그러니까 팀장님도 술 먹는 거 아는데도 일단 근무는 직원들 시켜야 되니까
그거는 무마해 주시고,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때 술을 먹고 근무를 했어요. 저도 무서움지라 근무는 해야 됐고 해서 소주 반 병 정도 먹고 근무를 시작하는데, 이게 구판 끝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부터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막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현장 안에 보면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면 난로, 전기 난로 아시죠? 그거를 켜고 추우니까 이런 공사 현장 가보면 쉼터 같은 게 있어요. 그 구역마다 거기서 전기 난로를 켜고 쉬시고 계시는데, 밤에 철야 작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쉬고 있는데, 그 전기 난로가 터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터져서 5명이 화상 입고, 그 불똥이 옆에 건설 자재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게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불이 순식간에 막, 그리고 옆에 전기 난로도 터지고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나고, 막 소방차 오고, 그다음에 경찰분들 출동해서 이런 거 조사하시고 여러 가지가 벌어지다가, 그 5번 초소 앞에 보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항아리 같은 게 있잖아요. 누가 그 항아리 같은 거를 거기다 냅뒀어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 하니까, 이거 무당이 시킨 거라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진정이 된다고, 믿어보라고. 그러는데 믿어보긴 개뿔. 그날 저녁에 정말 저희 순찰하기 전에 차량 점검을 하는데 모든 차에 이상이 없었거든요. 정확히 오른쪽 바퀴, 조수석 바퀴, 모든 순찰차 바퀴가 빵꾸 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신기하게 오른쪽 조수석 그 바퀴만 차량 운영 못하게. 그리고 또 이상한 소리 막 있잖아요. 고라니가 대화한다는 소리.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리고. 예. 그러다가 무전이 오는데 1번 초소에서 여기 큰일 났다고. 뭔 일이냐 그랬더니 여기도 불 났다고 하는 거예요. 1번 초소에 불이 났대요 또. 그러니까 막 여러 군데에서 불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리고 차량도 이상이 생기고. 예. 그러다 보니 팀장님도 버틸 수가 없잖아요. 본인 자신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나. 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거 일을 주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 같이 모였어요. 저희 팀원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일단 본사한테 얘기를 하자. 여기 우리 계약한 거 끊고 우리 철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총대 메고 본사한테 얘기를 해서 일주일 뒤에 저희는 다 철수를 했거든요.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 초소에 놔둔 장비들 수거하러 갔는데, 거기 출근하시던 인부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나갔고 앰뷸런스가 그때 한 5-6대가 오고, 와. 그 다음에 소방차 빨간 차 중에 구조차 있잖아요. 예. 그 차들도 한 3대 오고, 사람들 들 것에 실려 나가고 보니까 어떤 분은 오른팔 여기가 죽단이 되어 있고, 어떤 분은 철근 있잖아요. 철근이 발등에 찍힌 거예요. 막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국판에서 들었던 말 있잖아요. 너희들이 소멸될 때까지 나는 이걸 멈추지 않는다. 너희들이 소멸되기 원한다. 이게 괜히 무당 불렀다가 국판 불렸다가 신의 노여움을 더 산 거죠. 어찌 보면은 이 행위는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그냥 한낱 귀신 취급하나? 이런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여기서 떠날 때까지, 너희들이 여기서 없어질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인부님들 실려가는 거 보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저희도 무서워서 장비들을 철수하고 본사에 모여서 대기 발령 상태,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근데 출근은 해야 되니까 본사로 다 간 거예요. 가서 그 후에 팀장님이 그 본사 직원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대요. 그 5번 초소가 원래 산이었대요. 그냥 산인데 거기를 부지를 사서 무조건 나무 베고 그다음에 거기를 훼손을 하고 확장을 한 거죠. 오. 무당이 그거를 듣고 하는 말이, 무당까지 찾아갔었대요. 본사 직원이. 그 도망간 무당분들 중에 한 분을 찾아간 거죠. 찾아간데 하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신의 연역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구슬하든 누가 뭔 짓을 하든 이거는 신이 노여움을 풀기 전까지는 너희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차라리 공장을 접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도저히 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우리 지금 벌려놓은 게 이만큼 있는데 철수는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말을 듣고 저희들은 원래 대기 발령하다가 다시 그쪽으로 갈 뻔했어요. 왜냐면 그쪽이 조금 금액이 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철수하니까 저희가 계약금 걸었던 것보다 2배를 더 건 거예요.
하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 업체 전에도 몇 개의 업체가 있었나 봐요. 근데 다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이 현장은 돌아가야 되는데 보안 요원들도 없고 보안 요원이 한 발로 문지기잖아요. 문지기들이 없으면 통제도 안 되고 하니까 2배를 준다고 했는데도 거기서 팀장님이 갈등을 하신 거죠. 2배인데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제 월급이 한 달에 180만 원, 세금 안 떼고 180만 원, 2배를 걸었으니까 저희 직원들한테는 한 270만 원 떨어지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저희들한테 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못 간다고. 그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 열마빼 우리 저번에 입원했던 친구들한테 일단 가봐야 된다고. 왜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의식을 못 찾고 있다고. 예. 그 아까 2사람 있잖아요. 산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머리를 박으면서 용서를 빌었던 그 2 직원.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대요. 의식이 없대요. 어디를 다쳤는지 그냥 이마만 찢어졌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병 가자고 해서 갔는데 제가 그때 못 봤던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직원들 머리 위에 뭐가 막 달려있는 거예요. 귀신 영가는 아니었고 이상한 검은색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머리 위에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귀신이 이렇게 해코지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번접할 수 없는 힘. 이 사람들은 큰일 났구나. 이거 도대체 이게 괜히 엮였다가 팀장님 보시라고 이렇게 된다고 우리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일단은 알았다고 복귀를 하고 예? 계속 대기를 타는데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쪽 공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들이 훼손했던 그 산 있잖아요. 산 앞에 위령비나 이런 거를 어떻게든 지어서 어떻게든 마무리 하겠다. 그러니 와라. 계속 와라. 근데 계속 실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너 죽는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힘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밀당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는 포기를 하고 네. 저는 충청도에서 경남으로 넘어갑니다. 경남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팀장님을 본사에서 만나게 됐는데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팀장님 몰골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팀원들이랑 다 찢어졌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시 신입 직원들을 뽑아서 그 본사에서 신입 직원들을 파견 좀 해달라 하고 자기 팀을 따로 꾸려서 거기를 또 간 거예요. 그 꼴을 보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팀장님을 만나서 아니 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큰일 났다고. 뭔 큰일이냐니까 이번에는 사람이 안타깝게 순찰 돌다가 순찰차가 전복이 됐대요. 전복이 돼서 그 차 안에서 전복되면서 불이 난 거예요. 네. 그 안에 있던 직원분이 안타깝게 가시고 그거 이외에 계속 사람들이 다치고 그리고 심지어 그 근무하던 분들 중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정확히 어딘가 미쳐서. 그러니까 뭔가 막 헛것을 보고 환청도 듣고 그리고 여기서 팩트가 뭐냐면 계속 죄송합니다 중얼거린대요.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이 죄송합니다 내가 그래서 또 팀장님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자기가 사람들을 끌고 갔잖아요. 네. 팀장님은 안 다쳤어. 근데 팀장님 가족분들 중에 딸 쌍둥이가 있어요. 2명이. 네.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약간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했거든요. 병원을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예. 희귀병도 아니고 그냥 단지 건강한 아이야. 근데 살이 빠지고 열이 막 39도까지 오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일단은 팀장님을 모시고 진짜 이번에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지금 우리 팀장님이 이런 상황이고 이런 데에서 일을 했다. 나도 봤다. 산신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지금 이런 일이 모두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팀장님 가족분이 이렇게 딸이 이렇게 아프다. 이게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말 들으시는 아버지가 팀장님 뺨을 찰싹하고 때리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그 전에 그 항아리 있잖아요. 그 항아리를 그 5번 초소에 놔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드시고 우리 좀 봐달라. 그 항아리에 술이 있었다는 거는 알지도 못했는데 네. 팀장님이 맞다고 그 술이라고. 근데 니네가 그 산신님을 너무 무시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계속. 그러니까 화가 안 풀리시고 이제는 네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 근무했던 가족들도 분명히 악재가 뻗쳤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없는데 딸한테 붙어있는 기운은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쳐낼 수는 있으니까 딸 데리고 오라고. 예. 딸 데리고 다시 본가로 왔어요. 저희 본가로. 그래서 저희랑 알고 지내는 스님이랑 그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 친하신 만신분 2분, 저번에 시찬 때 제가 빙의댕했을 때 치료해 주셨던 만신 2분 이렇게 오셔서 굿은 아니고 의식을 치렀어요. 의식을 치렀는데 계속 만신분들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빠진다고. 예. 이거 안 빠진다고. 어떡하냐고.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그 신당 안에 있는 쬐그만한 관같이 생긴 게 있어요. 저희 집에 항상 그게 놓여 있었거든요, 신당에. 그거를 갖고 나오시면서 방으로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는데 그 딸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라. 아프다고. 그런데 얘 입에서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린애 입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나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소름 끼치고 팀장님은 어버버거리고 있고 그 팀장님 와이프분도 같이 왔거든요. 애 엄마는 통곡하고 있고 만신분들은 계속 아파하시고 방울을 흔들면 흔들수록 애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어린애가. 그리고 그거를 한 10분가량 하니까 애가 기절을 한 거죠. 기절을 하고 일어나서 토를 하고 토를 했다는 거는 이게 몸 안에 있다는 게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에다가 그 기운을 담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거를 다시 담아서 다시 신당에 모셔드리고 할아버지가 또 팀장님을 보시더니 아버지처럼도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쌍욕을 조근조근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뭐말로마 너 때문에 돈 욕심에 눈 멀어서 그곳에 사지에 사람을 그렇게 보내갖고 너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다 큰일 났다. 그러더니 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너한테 씌인 거는 신의 힘이라 우리 신령님네 힘으로도 이 딸 하나 구한 게 다라고. 너한테는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타겟이 팀장님이 된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사람을 계속 보내고 산신을 귀찮게 하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안 보냈으면 거기를 그냥 냅뒀으면은 어찌됐든 간에 사고는 안 났을 텐데 계속 그 돈 2배, 3배 준다고 하는 그 욕심에 계속 사람을 파견한 거예요. 자기가 사람 모집해갖고. 원흉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걸려있는 저주 같은 기운이래요. 이게 신의 힘이니까 네가 어떤 무당을 찾아가든 네가 뭐 구슬 하든 아니면 뭐 교회를 가든 어디 뭐든 절을 가든 너는 안 된다고. 이거는 신의 힘은 아무도 정말 이거는 거역할 수 없으니 너는 감내하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 죽지는 않을 거야. 근데 너는 진짜 큰일 날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아시는데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여기 팀장님은 답답한 거야. 무릎 꿇으면서 제발 알려달라고. 내가 돌봐야 될 가족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 때문에 그렇게 당한 직원들은 어떡할 거냐고. 이미 그 사람들도 시작됐다고.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러면서 내쫓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팀장님 끌고 그 다음에 딸내미들은 일단 할아버지가 오늘은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하셔서 저희 본가에 냅두고 팀장님을 억지로 끌고 본사에 갔어요. 가서 전화를 다 해봤어요. 저희가 어차피 보안업체 직원분들이 다 돌고 돌아서 예. 다 안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어떤 분 부모님은 암투병 하시다가 회복이 되셨는데 다시 재발해서 돌아가시고 예. 어떤 분은 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되고 어떤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가족분들한테 발견이 돼서 다행히 목숨을 건지셨고 막 이런 일도 있잖아요. 악재라고 하죠. 거기 있던 분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팀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 팀장님 욕심 때문에 지금 이게 뭐냐고. 다들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모른다고. 내가 무당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도 해결 못 한다는데 어떻게 했냐고. 가서 빌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내뱉은 거죠. 당신 혼자 가서 빌라고. 빌어서 될 거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큰일 나는 거고. 뭐 아니면 도죠. 이 상황은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뭐 어떻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퇴마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산 신인데 그 신의 영역을 우리가 인간들이 허락도 안 받고 예. 침범한 거잖아요. 그 무당분이 그 신께 모사라도 지내고 이렇게 대우를 해줬으면 그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해줬으면은 산신께서 화가 그렇게 안 나셨다고. 너희들 왜 이런 거 할 때 고사도 안 지내냐고.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꼬였으니까 이 꼬인 걸 못 풀고 팀장님은 그냥 계속 보낸 거지. 예. 이 사람이 원흉인 거예요. 저도 속에서 화가 나서 빨리 가서 빌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혼자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그 5분 쳐서 앞까지 갔는데 제 몸이 갑자기 굳는 거예요. 왜 굳냐 했더니 신령님이 막으시는 거죠. 몸을 못 움직이게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네가 죽는다고.
일단 여기 있으라고. 그래도 팀장님이 앞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절을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그때 그렇게 하는 행동에 산 입구에 고라니들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고라니가 걸어와서 팀장님 앞에 서서 딱 쳐다보는데 야밤에 고라니 눈을 보면 무서워요. 아니 날 밝을 때는 약간 맑은 눈 이렇게 보이잖아, 사슴같이. 근데 그게 밤에 보면 호러 영화가 따로 없어요. 고라니가 와서는 팀장님을 보고 네.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팀장님이 픽 쓰러져요. 그리고 고라니들은 가고, 쓰러진 팀장님 얻고 병원 가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병원은 데려가야 되잖아요. 데려가서 입원을 시켰는데 이제는 팀장님이 지금까지 지금 15년 됐거든요. 이제 식물인간 되신 지 15년이 됐네요. 지금 그때부터 15년 동안 의식이 없으세요. 그날 이후로. 근데 그 대신에 다른 분들한테 갔던 악재는 멈췄어요. 다행히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래, 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니까 너 하나 희생하고 다른 애들은 내가 봐주겠다. 그래서 고라니가 산신님 대신에 가서 벌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팀장님께서는 안타깝게 지금도 병원에 계시거든요. 지금 15년이 지났으니까 이야. 아직까지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장은 어떻게 됐냐. 공장 부지가 굉장히 넓었는데 그 5번 초소 앞에 산을 훼손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다 생산 공장이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고 그 앞에 훼손됐던 부분을 다시 중장비에 와서 메꾸고 거기다가 나무 있잖아요. 거기를 확장을 하려면 나무도 베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무도 다시 심고 거기 원상복구 하려고. 왜냐면 그 공장 지었던 거기 소유하던 기업도 휘청하고 있었어요. 거의 부도 직전까지. 그 일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당분들을 거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소유했던 기업의 임원분이 어디 무당분한테 찾아가셨나봐요.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저도 후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근무하면서 이런 일 겪으면서 와, 진짜 영가들도 무서운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안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거기가 다 외진되고 산을 깎아서 만든 곳이거나 아니면 철거할 철거촌, 그 다음에 철거할 병원 막 이런 시설. 그리고 저희는 거기까지 가봤어요. 철거 예정인 장례식장. 근데 그 장례식장 안에 화장터도 있었어. 예. 근데 거기가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 저희가 수살기가 제일 무섭고 끈질기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느껴요. 장례식장 안에서 여러 가지 영혼들이 섞였잖아요. 예. 이게 섞이면 여기서 악기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시참 1편 때 악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장례식장에서 본 건 악마 수준. 그 정도예요? 이때 장례식장에서도 제가 근무했어요. 운 나쁘게 항상 제가 가는 곳은 어떻게 일이 벌어지거든요. 와. 아니 다른 분들은 겪지도 않아도 돼. 근데 내가 가면은 누가 다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러니까 와이프도 지금 제가 이 일을 거의 15년째 하고 있는데 예. 항상 불안해하거든요. 진짜 어디 출장 가거나 파견도 제가 가끔 가요. 예. 이런 철거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철거하다 보면 앞에 초소 세워놓고 외부인들 못 들어가게 하려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혼자 근무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위험해요. 왜냐면 노숙자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이건 영가도 무섭고 예. 사람들도 무섭고 그러다 보니 보안일 하면서 여러 일을 겪었는데 이번 일은 영가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 사람들 욕심 때문에 와. 어차피 그 기업이 욕심 때문에 그걸 확장을 했고 또 월급을 2배 준다고 하니 우리 회사 팀장님은 억지로 사람들 보냈다가 다 망하게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진짜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신 같은 존재는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괜히 건드렸다가는 진짜 다 전멸하게 된다. 그런 거 느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할아버지 아버님께서 너도 뭘 털어야 된대요. 너한테도 묻었대요. 아빠 나한테 뭐가 묻었다고 그러는 거야. 내 안에 신령님 계신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한테도 묻었대. 그래서 나는 또 팀장님이 가고 나서 그 따님분들 치료하고 나서 저는 다시 본가로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만신분들이 안 간 거야. 저기 대뜸 제사상을 차려놓고 우리 만신분들이 춤을 추시면서 구판을 신나게 벌리시는데 예. 그때 저 기억이 없어요. 일어났더니 마찬가지로 신당에 누워있었고 예. 저한테도 이게 저주 기운이 묻어 있었대요. 약하게나마. 네가 그때 절한 거는 잘한 거라고. 너 그때 절 안 했으면 죽었다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서 이만큼이지 너한테도 묻어 있는 걸 털어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번 일들이 일은 많겠네. 예.
귀신이 무서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무서웠고 그럼요. 산신님께서도 무서웠고. 근데 열무 아빠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무서운 거랑 귀신이 무서운 거랑 같이 섞여 있는 듯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게 뭐냐면 귀신이 나타났다가 또 그 귀신이 사람한테 빙이 돼갖고 저한테 해코지 네. 하고 뭐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갖고. 맞죠. 오늘 이야기도 너무나 당연히 열무 아빠님 스타일대로 잘 해주셨고. 그렇게 여자의 목소리로 안녕 안녕 인사를 하고 다니는 애가 있대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기숙사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겪으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구라치지 마라, 그냥 네가 그 얘기 듣고 그런 거다, 뭘 또 그런 거에 쪼냐 이러는데, 아니다 진짜 들었다, 뒤에서 분명 안녕이라 했다 해서 그게 처음으로 이 기숙사에서 겪었던 그 안녕 귀신 사건이었고요. 들었네, 확실히. 네, 확실하게 들었었어요. 정확하게 안녕 이렇게 딱 묻는 게 들리니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어영부영 좀 제가 1년 학교를 다니고 2학년이 됐었을 때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인데 학교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들이 선배 둘이랑 후배 한 명으로 구성해서 1박 2일 정도 기숙사에서 자고 동물 사육 관리를 하고 저희 놀고 이런 식으로 좀 근무교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선수라서 안 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도 학생이니까 해라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결국에는 제 동기를 똘비라 하고 그 다음에 후배를 영철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셋이서 근무를 서게 돼요. 그래가지고 낮 12시에 학교에 와서 짐 풀고 기숙사에다가 짐 풀고 나서 밖에 나가서 한참 셋이서 이제 사육관리 하다 보니까 좀 시간도 걸리고 한 다음에 간단하게 밥을 먹고 저녁 늦지막히쯤에 기숙사에 들어왔어요. 기숙사에 들어오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저희 다 있는지 확인을 하고 기숙사 웬만한 문들은 다 체크하고 가니까 너네 다음날까지 근무 서고서는 집에 가면 돼 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네 알겠다고 하고서는 있는데 이 기숙사가 무섭잖아요. 안녕귀신 사건도 옛날에 한번 겪었고 원체 막 들리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비랑 영철이한테 야 우리 셋이 같이 자자, 무섭다. 난 무서우니까 좀 같이 자자 해서 같이 잠을 자게 됐고 이제 잠을 자는데 저희가 동물 사육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5시쯤이면은 사실 일어나서 한번 아침밥을 주러 가야 돼요. 근데 이 선배로서 이러면 안 되지만 짬이 차니까 그 시간대에 나가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영철이가 이제 저를 선배 일어나세요. 이제 밥 주러 가야 돼요. 이러는데 영철아 그러면은 나 30분만 자고 일어날 테니까 먼저 가서 밥 줄 거